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8세 부부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위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남편의 국민연금 70만 원과 기초연금 42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될 거라는 구청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 서울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고 남은 돈 3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밖에 없는데 왜 기초연금이 중단된 거죠?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서울의 집을 팔고 경기도의 전셋집으로 이사 후 남은 돈 3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더니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몇 달 전까지 서울의 시가 10억 원, 공시가로는 6억 원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의 국민연금 70만 원이 소득의 전부였지만 기초연금 42만 원과 자식들의 용돈 50만 원, 그리고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 폭락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결혼한 아들의 집 근처로 이사를 해서 손자를 돌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사를 한 것인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서울 아파트를 7억 원에 급매로 팔고 경기도 아파트를 전세 4억 원에 계약했고 남은 돈 3억 원을 연 5%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걸까요? 먼저 서울에 살고 있을 때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소득 평가액을 구해보면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은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과 자녀 용돈 50만 원이 전부였는데요.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고 자녀의 용돈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소득 평가액은 7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공시가 6억 원 아파트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면 4억 6,50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55만 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55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할 때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70만 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155만 원을 더하면 225만 원이었고 소득 인정액 225만 원은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28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부부합계 42만 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경기도의 전셋집으로 이사 후에 소득 인정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70만 원과 정기예금 3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 125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면 121만 원. 따라서 소득평가액은 191만 원입니다. 다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보면 의뢰인 부부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4억 원과 정기예금에 가입한 금융재산 3억 원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4억 원은 기본공제가 5%뿐이므로 3억 8천만 원이고 지역별 기본공제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금융재산 3억 원은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2억 8천만 원이므로 일반재산 2억 9,500만 원에 금융재산 2억 8천만 원을 더하면 5억 7,50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30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91만 6천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은 먼저 구했던 소득평가액 191만 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191만 6천 원을 더하면 382만 6천 원인데요. 소득 인정액 382만 6천 원은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288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40만 원이 이번 달부터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 부부께서는 과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 부부께서는 금융소득, 즉 이자 소득이 월 125만 원이니까 연간으로는 1,500만 원이고 남편의 국민연금 70만 원은 연간으로는 840만 원이므로 연간 합산 소득은 2,340만 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인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의 전세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유한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30-40% 정도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기본공제가 5% 뿐이므로 기초연금에 불리합니다. 둘째, 서울의 지역별 기본공제는 1억 3,500만 원이지만 경기도의 중소도시 기본공제는 8,500만 원이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셋째, 정기예금에 가입한 금융재산 3억 원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 뿐이므로 일반 재산에 비해 훨씬 불리합니다. 넷째,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인상으로 이자 소득은 증가하지만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도 함께 상승하므로 금융재산의 재분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섯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 시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은 부부 각각 계산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도 정기예금의 명의를 부부가 적절히 배분한다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살던 집 팔고 전세로 옮기고 정기예금 이자를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는데 기초연금 중단되고 피부양자 탈락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노인들을 위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